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후세계가 어딨냐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먼 옛날엔 지구가 둥근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직 우리가 그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의 특종을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프리한 데스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해야 갈 수 있는 그곳.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름 특집 6탄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온 소년. 1996년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보리스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고통을 느껴도 절대 울지 않았고요. 8개월 때부터는 옹알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표현은 우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신에 그냥 말부터 내뱉었다고? 그렇죠. 울지 배고프니까. 않고 배고파 이랬다니. 그러니까 그게 더 소름인데. 물 줘. 배고파. 기저귀. 애기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스카가 3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엔요. 아니, 보리스카, 너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보리스카가 우주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읽었답니다. 그러더니 태양계 행성의 이름뿐 아니라 위성과 은하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읊었다는데요.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말이죠. 아니 이건 영재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약간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에이, 이게 같은. 말이 됩니까? 자,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외계어 같은 정체불명의 언어를 중얼거리더니 부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성에서 왔어요. 보리스카의 말에 의하면요, 자신은 화성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목숨을 잃었고 이후에 이 지구에서 환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리스카는 자신이 살던 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Ну, были похожи. How were they different? Ну, они были больше, выше, Да. сильнее. Did you use energy? Выспал? Плазменные батареи, Plasma. ионовые батареи. 저걸 아이가 지어낸다는 거는 조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나이가 했으면 당연히 뻥이죠. 우리 나이에 했으면 거의 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겠죠.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저에게 한다는 거는 보리스카는 지구에서 일어날 큰 사건들도 예언했는데요. 2008년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무려 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이 2008년 5월에 일어났었고요. 오 맞아. 난리 났잖아요, 저 때. 진도가 엄청 셌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보리스카가 재앙을 예언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카는 2011년도에도 큰 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2011년은 근처에 그 후쿠시마.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 네. 아시아 쪽을 많이 맞추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고요. 지진을 많이 해요. 뉴질랜드를 비롯해 일명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잇따라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이 모든 걸 보리스카가 예언했고요. 일치했습니다. 이 화성소년 보리스카.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요. 네. 언젠가부터 보리스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러시아 비밀 첩보 기관이 보리스카를 감금했다. 원래 고향인 화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 수많은 추측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화성인에서 지구인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지난 생까지 모두 기억하는 보리스카. 정말 환생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8위 공개합니다. 2018년 영국의 시골 노스데번에서 3살 배기 딸 로잘린을 키우던 엄마 레베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레베카는 딸 로잘린으로부터 아주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생겼어요.
알렉스랑 틸리예요. 우린 같이 살아요. 근데 알렉스랑 틸리는 죽었대요. 가족들도 다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 같은. 저 나이는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지? 누구한테 뭐 들은 건가? 자, 처음엔 엄마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틸리, 나랑 인형놀이 할까? 알렉스가 아빠해. 로살리는 종종 정말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마냥 대화를 하며 놀았는데요. 엄마는 정말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걸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딸 로잘린이 18개월 때 집 지하를 가리키며 하얀 양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던 집이 예전에 양을 키우던 농가 터에 지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는 뭐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아이의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집에 알렉산더, 그리고 마틸다라는 여성도 거주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레베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랍게도 1861년에 알렉산더 터너라는 소년이 살았고요. 1891년에는 마틸다라는 여성이 거주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로잘린이 말한 집에 같이 산다는 세 친구들이 약 1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사람들, 즉 영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던 집에서 산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실험으로 증명한 사후세계. 1997년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마을 스콜. 이 마을에 있는 한 저택의 지하실에 심령학자인 앨런 부부와 로빈 부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게 대답을 해. 뭐야? 마누라고 그랬죠, 마누. 마누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마누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마누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후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세계 존재인 마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세계 문지기 마누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네? 저건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우,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 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 세계 19, 16일 공개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 1960년대부터 사후 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 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 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 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 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5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허, 궁금하네요. 네? 자, 이것의 이름은 세네트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한 전통 보드게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그냥 재미로만 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 사후 세계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겨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 세계, 일명 두아트가 존재하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두아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혼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망자는 세네트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태양신을 수호하는 메헨이라는 신과 세네트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태양신의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메헨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지면 두아트에서 영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후세계 패스권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그렇죠.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요.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세네트.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전에 세네트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세네트가 발견됐고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 속 벽화에는 홀로 세네트하는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세네트가 인기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세계에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럼요. 그 믿음과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네요. 이번엔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에 대해 좀 더 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상징과 같은 피라미드, 이집트 왕 파라오들은 역대 가장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를 완성하라. 생전에 자신들의 왕궁보다 무덤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더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예로 이집트 제4왕조의 제2대 파라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6m에 총 면적 26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11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 오죽하면 불가사이겠어요. 예. 그리고 무덤의 주인인 망자의 육신도 온전해야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시신도 미라로 만든 것이죠. 사후세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현세에서 저렇게 피라미드, 미이라까지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망자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꼭 만나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 오시리스. 사후 세계인 두아트의 왕 오시리스가 망자에게 영생의 자격이 있는지 생전의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망자의 심장을 추해달라. 망자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망자의 심장이 추 반대쪽의 깃털보다 가볍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뒤 통과를 하면 망자는 부활해서 사후 세계 천국인 아루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심판에서 생전에 죄가 많은 걸로 나오면 영생은커녕 혼이 소멸당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귀인이 되는 조건을 심사한 거네요. 육신이 죽은 뒤 다시 한번 운명을 결정하는 사후 세계의 심판.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세는 사후 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여정이 아닐까요?